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박 3일로 부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부산 내려가면 꼭 먹는 톡 쏘는 냉채족발이랑 돼지국밥에 추가로 이번에는 양곱창 거리에서 양곱창이랑 떡 안에 젤라또가 들어있는 젤라떡까지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해변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귀여운 스카이 캡슐도 타봤고 규모가 다소 아담한 부산 롯데월드도 다녀와봤습니다. 각각에 대한 리뷰만 보실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수서역에서 SRT 타고 부산 내려갔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기차도 제속력을 못 내고 좀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래도 3시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부산 갈만하죠. 탑승권은 어른 52,300원, 아이는 할인받아서 13,100원이었습니다. 부산 도착했고 숙소 체크인이 3시이기도 하고 부산역이랑 가까운 깡통시장 자갈치시장 먼저 들리려다 보니 짐 맡겨둘 곳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부산역 1층 5번 출구 쪽에 있는 짐캐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짐도 보관해주면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배달 서비스도 해주고 있는데요. 참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더라고요. 호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해서 짐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건 못했고 캐리어 큰 거 하나 5,000원에 맡겼습니다. 당일 밤 10시 이전까지만 찾아가면 되더라고요. 저는 부산 오면 돼지국밥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도착하면 가장 먼저 돼지국밥집으로 가는데 부산역에 있는 본전 돼지국밥이 유명하죠. 근데 여기가 항상 줄이 너무 길어서 본전 돼지국밥만큼이나 맛있으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백원 명가 돼지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대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한 10분 기다리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젠 그냥 돼지국밥도 거의 10,000원이네요. 우리는 돼지국밥이랑 순대 돼지국밥 그리고 맛보기 보쌈 시켰습니다. 기본 밑반찬 나왔고 맥주 한 잔 시켰는데 원래 돼지국밥에는 소주긴 하죠. 그런데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 대낮부터 소주 먹긴 좀 그랬습니다. 순대 돼지국밥에는 순대가 5개, 고기도 괜찮게 들어있었습니다. 잡내도 전혀 없었고 참 담백하더라고요. 다대기도 넣어서 좀 칼칼하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보기 수육은 아기 주려고 시켰고 이것도 부추랑 김치 싸먹었습니다. 여기가 김치가 정말 맛있는데 살짝 매우면서 달콤한 게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다 먹고 남은 국물에 소면 넣어서 마무리했습니다. 깡통시장 왔습니다. 깡통시장에는 유명한 먹거리가 정말 많죠. 어묵도 유명하고 튀김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어서 배도 부르고 해서 우리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여긴 닭강정집이지만 호떡이 더 유명한 삼촌 닭강정집이고 그리고 기본 1시간씩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돼지갈비를 튀긴 음식 깡대우도 있었습니다. 전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게 바삭하면서 단짠단짠의 정석이라고 맥주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님이 시장 와서 어묵 드신 게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그게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홍보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 광복동 먹자골목 쪽에서 1월 초까지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를 하는데 그래서 거리에 이렇게 조명이 예쁘게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면서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양곱창 거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홍간의 양곱창 집입니다. 원래는 한 곳이었다가 확장해서 지금은 가게 2곳을 이어서 장사하고 계시는데 어디 쪽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모가 직접 구워주시는 걸 이모카세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는 방에서 먹었고 삼촌이 구워주셔서 삼촌카세였습니다. 우리는 모듬으로 600g 5만원 주고 시켰는데 일단 가격은 나쁘지 않다 생각 들었습니다. 양이랑 대창 그리고 염통이 나왔고 마늘 소스에 버무려진 것 같은데 신선해 보였습니다. 고기도 계속 신경 써주시면서 고기 잘 구워주셨고 고사리도 구워주셨습니다. 고사리는 이렇게 먹으면 진짜 고기 같은 식감이라 신기하면서 맛있죠. 소맥 먹는다니까 소맥 많은 기구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양부터 먹었는데 양도 쫄깃쫄깃한 게 맛있었고 염통도 소고기처럼 맛있었습니다. 대창도 고소한 게 역시 맛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냄새도 안 나고 맛있었습니다. 다 먹고 양볶음도 시켜서 먹었는데 이것도 살짝 매콤한 게 느끼한 거 먹고 난 다음에 먹으니까 진짜 별미였습니다. 소주 맥주까지 총 77,000원 내고 나왔고 개인적으로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양곱창을 먹은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승기 씨앗 호떡에서 호떡 사 먹었는데 이것도 올 때마다 먹는 것 중 하나고 언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뭔가 겉은 바삭하면서 달달한 게 후식으로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짐 찾고 택시 타고 광안리에 있는 숙소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고심해서 에어비앤비로 빌렸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소개는 못 시켜드리겠더라고요. 숙소는 넘어갈게요. 2일차 아침 우리는 택시 타고 청사포로 출발했습니다. 해운대, 미포, 청사포 이쪽이 해변열차랑 스카이캡슐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스카이캡슐 같은
가는 건 예약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예약이 어렵다는 건 미포에서 청사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렵고 청사포 쪽에서 미포 오는 방향은 예약이 수월했습니다. 미포에서 청사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뷰가 더 좋아서인데 결론은 개인적으로 그 반대 방향도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청사포에서 미포 가는 방향은 월요일이긴 했지만 우리는 그 전날에도 예약 가능했고 10시 걸로 3인 45,000원에 예약했습니다. 청사포로 오시면 조금 여유롭게 도착해서 여기서 해변열차 지나갈 때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 타이밍 맞춰서 찍으면 예쁘게 찍히더라고요. 일본에도 이렇게 생긴 유명한 곳이 있던데 가보진 못했지만 여기도 충분히 예뻐 보였습니다. 10시 시간 되어서 캡슐 열차 타러 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바로 탈 수 있었고 크리스마스라고 빨간 열차는 이렇게 루돌프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선풍기랑 아날로그 스피커도 있었고 4명이서는 타기 좀 애매한 크기였고 코너에는 사방으로 창문도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운 좋게 날씨도 너무 좋아서 경치 너무 좋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캡슐 열차도 너무 귀엽고 좋았습니다. 광안대교도 보이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보이고 사진 찍으면서 경치 보면서 30분 정도 타니까 미포역 금방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줄이 길더라고요. 뭐 어쨌든 예약하기 상대적으로 편했던 청사포에서 미포 가는 열차 너무 만족스럽게 탔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새아침 식당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고등어 화덕구이가 맛있다 해서 왔는데 이날 고등어가 안 된다 해서 그냥 생선구이 정식이랑 계란말이 주문했습니다. 생선구이 정식은 볼락 생선구이랑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둘 다 예상외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볼락구이는 크기가 좀 작아서 그렇지 겉은 바삭하면서 양념도 달달한 게 딱 좋았습니다. 된장찌개는 게가 들어가서 시원한 게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다음에도 온다면 여기 재방문할 것 같은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해운대 좀 구경하다가 12시 30분에 오픈하는 호랑이 젤라떡 갔습니다. 젤라떡은 찹쌀떡에 젤라또가 들어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12시 20분에 왔는데 벌써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4,000원 정도의 낱개로 판매했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전략을 바꾸셨는지 6개 들어있는 한 박스씩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박스 주문하면 픽업대에서 픽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주문과 픽업이 굉장히 빨라서 줄은 금방금방 줄어들겠더라고요. 기본 세트가 있지만 원하는 거 6개 그냥 주문하시면 구성에 맞게 바로바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귀여운 백에 보냉 빵빵하게 해서 포장해 주시는데 포장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백은 예뻤습니다. 오늘 일정 끝내고 숙소에서 먹었는데 겉은 쫄깃쫄깃하고 안에는 맛있는 젤라또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스타치오 맛이 제일 맛있긴 했는데 또 막 먹고 싶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줄이 길진 않지만 귀여운 맛에 한번 사 먹어보면 좋겠지만 30분 이상 줄 서서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정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젤라떡 사서 택시 타고 부산 롯데월드로 갔습니다. 날도 추우면서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사람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놀이기구 타러 온 입장에서는 완전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네이버페이로 하니까 할인받아서 종일권으로 어른 28,000원, 아이 19,800원에 구매해서 입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하실 필요 없이 그냥 현장에서 직원분에게 어떤 게 제일 싼지 여쭤보고 구매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1시 30분 정도인데 사람 정말 없죠. 젤라떡은 보관함에 넣어두고 2시에 하는 신나는 퍼레이드도 구경하고 달려라 염소도 타고 날아라 폭포도 타고 아기돼지 범퍼카도 타고 쿠키 열차도 타고 출출해서 맥주 한 잔에 피자도 먹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더 타서 세어보니까 놀이기구를 15번 정도 탔더라고요. 아주 뽕을 제대로 뽑았습니다. 무서운 놀이기구인 자이언트 스윙이랑 자이언트 디거도 있고 오거스 프롬이랑 자이언트 스플래시는 물에서 타는 놀이기구다 보니 날이 너무 추워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가 규모가 작아서 좀 저렴한 오후권 끊어서 한 4시간 정도 놀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어두워지니 조명도 예쁘게 켜졌고 충분히 논 것 같아서 우리는 한 6시쯤 택시 타고 숙소 근처로 회 먹으러 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 금랑 횟집으로 왔는데 수조도 깔끔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는지 사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광안대교 뷰가 끝내줬는데 일부 자리만 좋은 것 같긴 했지만 이 자리는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는 1인 5만원짜리 광안 한 상을 주문했습니다. 물회부터 이것저것 스키다시가 나왔는데 맛은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메인인
회, 광어, 농어, 감성돔, 참돔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저냥 그랬는데 뷰가 좋고 소맥이 맛있어서 그래도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 아침이고 우리는 체크아웃 11시 맞춰서 나와서 4년 전 부산 여행에서 아주 맛있게 먹은 팥죽 먹으러 남천리 팥빙수 가게 갔습니다. 여기 가게 이름이 남천 녹차 팥빙수, 보성 녹차 팥빙수, 남천리 팥빙수, 이렇게 가게 이름이 3개라서 검색하다 나오면 그냥 다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분위기가 좀 남다르죠.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 정감 가고 좋아합니다. 가게도 상당히 넓고 2층도 있습니다. 팥빙수랑 단팥죽 각각 4,000원이고 아메리카노는 2,000원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 정도 가격이면 참 먹을만 하죠. 우린 단팥죽 2개 시켰고 이렇게 계피가루랑 녹차가루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단팥죽은 아주 많이 달지 않고 깔끔해서 질리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새알이 한 알씩밖에 안 들어있어서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엄청 쫄깃쫄깃했거든요. 양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서 2그릇 금방 먹었고 날이 춥지만 또 팥빙수 안 먹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팥빙수도 시켜서 먹었습니다. 팥빙수는 얼음이 좀 적고 팥이 많은 게 달달하니 간식으로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추워서 뜨뜻한 게 더 좋았는지 개인적으로는 팥빙수보다 팥죽이 더 좋더라고요. 지리적으로 좀 애매한 곳에 있지만 팥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 가기 전에 들린 곳은 족발거리에 있는 원조 부산 족발입니다. 우리 부부는 부산 오면 냉채 족발 항상 꼭 먹는데 여기 부산 족발이 저희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로 옵니다. 안에는 상당히 넓고 조리대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냉채 족발 2인으로 시켰고 주문하자마자 이런 소면을 미리 주셨습니다. 톡 쏘는 냉채 족발 소스에 소면 넣어서 주신 건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고기에 싸드셔도 맛있습니다. 오이 냉국도 나오고 밑반찬들도 나오고 냉채 족발도 나왔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도 같이 나왔고요. 냉채 족발은 오이랑 해서 같이 먹으니까 톡 쏘는 게 겨자가 매우면서도 계속 먹고 싶게 맛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에서의 만족스러운 마지막 식사였고 이걸 끝으로 우리는 SRT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부산은 이렇게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질리지 않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곳 열심히 다녀보면서 좋은 곳들 공유드려 볼게요. 즐거운 연말 되시고 행복하세요.